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05명이 또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1,7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이 연달아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사회는 증상이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8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교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 안에 강제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을 출발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 비행편의 승객들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7시간 동안 공항에 억류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거나 전자비자와 도착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자국에서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입국 제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냈지만 법원이 어젯밤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에 맞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어제 하루 동안 505명 또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1,7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1명이 늘어서 지금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38일째, 하루 확진자 증가폭이 500명 선을 넘겼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1,766명으로 늘었습니다. 3분의 2에 가까운 1,132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환자 대부분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 몰려 있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의료,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25,568명에 이릅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통계까지가 올라가면 매일매일 통계는 증가하는 통계가 나갈.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숨진 13번째 사망자 70대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시내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번째 사망자는 75세 남성입니다. 과거 신장이식 수술도 받았습니다. 고령에 지병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증상을 보였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우선 입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구 시내 병상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 시내 병상 수는 1,013개인데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은 1,132명. 의료 인력도 부족해서 확진자의 절반 넘는 사람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집에서 지내던 13번째 사망자를 하루 2차례 전화로 모니터링했지만 발열 말고는 특별한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제 오전 9시쯤 숨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입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번째 사망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매일매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을 연결해서 밤사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일단 밤사이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추가 확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8시가 넘으면 새로운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은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오후 대구 확진자만 1,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경북 지역까지 합하면 정확한 확진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어제 하루만 대구에서 422명, 하루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입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 중엔 공무원과 의료 관계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805번 시내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도 28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대구 1,132명, 경북 335명입니다. 두 곳을 합치면 1,477명입니다. 네, 이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 판정이 계속해서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31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인 1,0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반영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오전에 1,000명 이상의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1,195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 이들에 대한 확진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엔 증상이 없다고 답한 신천지 교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는 다소 완만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증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 할머니가 다녀간 뒤에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공무원 확진자도 추가됐죠. 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 할머니가 경북에 다녀간 뒤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살과 4살 두 아들입니다. 대구에선 공무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청 별관 건설본부와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 도시철도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확진자만 모두 20명이 늘었습니다. 네, 앞서 대구 지역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 지역 병상은 1,000여 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대구에서 400여 명이 추가됐고 대구 지역 확진자만 1,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병상 수와 확진자 수만 비교해 봤을 때도 100여 명이 입원을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80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차 감염으로 병원 건물이 폐쇄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또 내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을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부산에서 두 번째 코호트 격리 병원이 나왔군요. 밤사이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밤사이 부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 3명이 나와서 부산 지역 전체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병원이 부산시가 두 번째로 코호트 격리를 결정한 나눔과 행복 병원입니다. 병원 내에 2차 감염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건물 5층에서 물리치료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6층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건물 5층과 6층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확진자 두 사람은요, 각자 일하는 층에서만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산시는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코호트 격리는 건물을 통째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행복병원의 경우
2개 층만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평소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은 건물 3층에서 9층까지 모두 7개 층을 사용을 합니다. 부산시는 2개 층을 폐쇄하고 층간 이동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5층과 6층에는 환자 42명과 직원 88명 등 모두 130명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병원 내 다른 공간은 평소대로 운영 중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에 대비해서 병원 측은 다음 달 9일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부산시도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죠.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은 약 14,500여 명입니다. 부산시는 어제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격리를 권유를 하고 2주 동안 하루에 2번씩 연락을 해서 증상 발현 여부들을 체크할 방침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요, 부산시는 경찰과 함께 신도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신천지 신도 추적 전담팀을 위해 280여 명의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남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죠. 한마음 창원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또다시 의료진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풀려 문을 다시 연 지 하루 만에 또 의료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2명과 병원 직원 1명도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까지 이 병원에서만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격리 상태에서 구내 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이사회는 증상이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가운데 80% 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은 8,269명, 이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1,193명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전까지 모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구의사회가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표본으로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과 이 중 80%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을 걸로 나타났습니다. 난 80%는 확실히 넘는다. 그게 뭐 틀려가지고 79.9% 이렇게 떨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확진 여부가 나오면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도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신천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제 저녁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교인 1,016명에게 일일이 전화했고 이 중 833명, 즉 약 82%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사회의 추정 결과와 유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신천지 측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도 7,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 24일 밤 경북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도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도관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시급한데 아직까지도 수용자 82명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검사 일정이 몰려서 이르면 오늘 검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청송의 교도관 A씨와 직접 접촉한 동료 직원은 18명입니다. A씨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촉한 직원은 총 54명, 수용자는 82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북의 사정 때문에 검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는 밀폐된 환경이라 감염이 더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급한 대로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수용자들은 독방에 수감했습니다. 직접 접촉한 직원 18명과 수용자 82명은 오늘에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청송교도소를 포함해 교정당국이 감염 확산에 대비해 독방에 수감시킨 수용자는 27일 기준 총 163명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대구, 경북 등지에 의심되는 장소를 다녀왔거나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 격리시킨 겁니다. 전국의 교정직원 196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대구 경북대병원과 청도 장례식장에 다녀온 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원룸에서 함께 산 경북 청송의 또 다른 교도소 직원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을 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교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 안에 강제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중국 칭다오시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빨간 딱지 3개를 붙였습니다. 방역을 위해 14일 격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 나가지 말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관리실에서 사서 주겠다. 쓰레기 버리는 거는 일주일에 3번 그때 문을 관리실에서 열어주겠다. 아파트 관리실은 사전 예고도 없이 문을 봉쇄했습니다. 강제 격리를 넘어 사실상 감금 수준입니다. 인근 교민들의 집 앞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됐습니다. 모임에 있는 친구들 집에는 다 카메라를 붙여놨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도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자가격리 14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집도 봉인됐습니다. 떼고 나가게 되면은 그 떼고 나간 날로부터 다시 또 14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3일에 한 번씩 딱지를 띄고 그때 쓰레기를 주면 당연히 쓰레기에 갖다 버리마. 장수성 우시시의 한 마트에선 한국인들에게 물건 판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스크 살 수 있는 아니면은 거기 같이 일하는 뭐 조선족분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가 돼서 벌레 취급당한다고. 중국 외교부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승객들이 공항에서 7시간 동안 억류됐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승객 수십 명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주민번호 뒷자리로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인지를 집중적으로 가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승객들이 공항 바닥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승객은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주저앉았습니다. 애도 많고 좀 많이 울고 좀 힘들었어요. 어제 오전 10시 부산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7시간 동안 억류시킨 채 대구, 경북에서 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준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밥 말고 빵이나 줬을 건데 좀 사람 많은데 부족해요. 그 애기들 우유 하나 사주고. 특히 베트남 당국은 주민번호 뒷자리 중 두세 번째가 67에서 81인 사람을 확인했는데 이는 고향이 대구, 경북 출신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관광객에 대한 각국 조치는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경남, 서울, 부산, 경기에서 오는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도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신규 전자 비자와 도착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로부터의 항공편 입국자들에게 독일 내 행선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입국 제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So we're checking a lot of people. If they're coming from South Korea's been hit pretty hard. Italy's been hit pretty hard. 그러나 한국 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새로운 제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내세워왔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직전 2주간 중국에 간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해왔습니다. 시민권자도 후베이 성을 방문했을 경우엔
2주간 의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 조치가 내려지면 이 같은 중국 사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정통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여행객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 중 세 번째로 금지 직전 단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에 간 적도 없고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경우입니다. And so that suggests that the virus is out there in the community, and that means pretty much that everybody's at risk. 그러나 확산 지역 방문과 확진자 접촉이라는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나흘 만에 겨우 검사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60명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21만 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받은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경기 3만 3천여 명, 광주 2만 2천여 명, 대전 1만 2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신천지 교인 21만여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으세요? 증상이 있다는 이들에겐 자가격리하라고 하고 증상이 낫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접근 금지 띠를 챙겨 구청을 나섭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이라고 연락을 받은 곳입니다. 겉으로 봐선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물주나 주변 상인들에게 어떤 곳이었나 물어본 뒤 신천지 관련 장소인 걸 확인하곤 폐쇄합니다. 제보가 틀려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을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확인하고. 신천지는 부산시에 관련 시설 38곳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녀보니 48곳이었습니다. 이곳도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장소인데요. 연구소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운영하는 비밀 센터였습니다.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관련 시설을 두고 지자체와 신천지 측의 숨바꼭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신천지에서 받은 명단에 있는 신도의 수와 신천지 측이 총회에서 발표한 신도의 수에 9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정부에 낸 신도 명단을 믿을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신천지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예비 신도 6만 5천 명의 명단을 더 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 예비 신도 6만 5,100여 명의 명단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해외 신도 약 3만 3천 명의 명단도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외를 합쳐 31만 700여 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신천지는 애초 21만 2,300여 명의 명단만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명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고 지난달 신천지 스스로 30만 명 달성을 자축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23만 9,353명으로 3만 6,454명 증가하여 18% 성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약 7만 명은 현재 수료를 마치고 교회 입교 대기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밝힌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 신도 포함 각 지파별 신도수를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속한 5개 지파의 신도수는 9만 1,600명입니다. 이어 광주와 전라도 2개 지파 5만 3,600여 명, 부산과 제주도 2개 지파 3만 6,700여 명이, 충청도 1개 지파 2만 4천여 명, 강원도 1개 지파 1만 9,100여 명, 대구와 경상도 1개 지파 1만 4,400여 명 순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명단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전수조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국외 신도의 경우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신속 대응팀을 꾸려 소재가 불확실한 신천지 교인은 직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천지 교인들의 수를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 중에 직전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과천시는 그제 저녁 20대 남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신천지 합숙시설에 머물던 교인들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천시 문원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요. 과천시 두 번째 확진자가 불과 지난 화요일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 동안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으로만 따지면 최소 32시간을 일반 손님과 접촉한 겁니다. 편의점 주인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신천지임을 숨겼고 확진 사실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건소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과천의 첫 번째 확진자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인덕원역으로, 다시 인덕원역에서 정부 과천청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과천시가 지난 21일 신천지 숙소에 머물던 교인들에게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은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들은 막 다 난리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지. 과천시는 공무원 40명을 선발해서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 전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여기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버젓이 외출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신천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동선을 숨긴 확진자도 있습니다. 이제 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법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시는 21일 A씨에게 3월 6일까지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22일 아버지와 자가용으로 포항 부모집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시내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26일엔 포항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이날 인후통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동선을 일부 숨겼습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한 곳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는데 구청에선 카드 영업을 하던 확진자가 이곳만 방문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과 CCTV를 확인했더니 방문한 3곳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명함을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전부 다 그 사람이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4개 동으로 들린 거죠. 국회에선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2곳도 비상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소망교회는 신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명성교회의 부목사와 만났던 교인 70여 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교회 문이 모두 굳게 닫혔습니다. 방역통을 든 사람들만 오갑니다. 교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긴급히 알렸습니다. 확진자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46세 남성으로 지난 19일 대구 출장을 다녀온 회사 동료와 만난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료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교회 예배에서 찬양대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소망교회는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교인 중 추가 확진자나 찬양대원 중 유증상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이번 주부터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진된 명성교회 부목사와 만난 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밀접 접촉한 215명 중 먼저 검사받은 14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3명은 어제 검사를 받아 오늘쯤 결과가 나옵니다. 접촉자는 음성이 나왔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2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협조를 구했지만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은 이번 주말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천주교가 2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교구의 미사를 전면 중단하고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도 법회를 한 달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종교 행사가 자칫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개신교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신도가 1만 명 이상인 대형 교회에선 대부분 평소처럼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번 교회 나도 좀 휴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할지 여부를 급히 논의했지만 7차례 중 2번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몇몇 대형 교회에 일요일 예배를 하는지 전화를 해봤더니 예배 취소 결정을 두곤 대부분 머뭇거렸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데 어떻게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지만 교회의 오랜 전통인 예배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한편에선 예배를 중단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 야당과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에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되레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건데요.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막지 않는 게 중국 눈치 보기란 비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했고 자가진단 앱도 깔게 하는 등 실효적 방역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이 훨씬 많은 만큼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이 밖에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중국 내 확진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중국 봉쇄 효과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부처에만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이 커진 뒤 판단 근거를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엔 10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란 청원에도 76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도 69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어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오전에 하사 1명, 밤에 또 다른 하사 1명, 이렇게 2명이 확진자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5분쯤에 청주 17전투비행단 소속의 23살 A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하사는 지난 23일부터 근육통과 두통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부대 내 숙소에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격리병원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A하사가 어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B하사를 통해 2차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하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대구의 집을 다녀온 뒤 지난 18일부터 기침 증세를 보이다가 24일부터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질 것을 걱정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자, 다우지수가 무너졌습니다. 이 포인트 기준으로만 보면 120년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공포에 뉴욕 증시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다우존스의 산업평균 지수를 보면 10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4.42% 하락한 25,766.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2일 29,551까지 오르면서 3만 고지를 눈앞에 뒀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4.42% 내린 2,978.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61% 떨어진 8,566.4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4%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코로나19 환자도 발생하면서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란에서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란행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할 후보 41명을 확정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서울 강남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현역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은 탈락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이수진 전 판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항마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작을 선거는 판사 출신 여성 후보들의 맞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릴 경우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지금의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오는 4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세무조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장 조사나 현장 방문, 납세자의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본점이 폐쇄됐고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휴원을 강력 권고했지만 문을 닫은 서울시 내 학원과 교습소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휴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원의 휴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죠. 검찰이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고를 했습니다. 정당한 구속 집행정지 사유가 없고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러 유명인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그제는 주연 배우 송강호 씨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가수 백예린 씨가 한국대중음악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발매한 음반으로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팝 음반, 최우수 팝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상식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반응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JTBC의 스카이캐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속 현실에 대한 공감, 또 출연진의 연기에 대한 호평 등이 인기 요인이었던 것으로 방통위는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등 입법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지역 아동센터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도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간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이 바다 위 다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수시 화양면과 고흥군 영남면을 오갈 수 있는 교량 5곳이 완전히 개통되는데요. 기존 육지 도로에 비해서 거리가 55km 단축되고 이동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어젯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각되자 지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일절에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집회를 강행해왔습니다. 심사 전에 이거 발표하신 이유가 있나요? 3.1절. 그런 관계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휘부가 다 결정해서. 구속이 유지되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 명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1절 집회는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RC 인근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1차로를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2차로에 있던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 척을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60톤급 목선인 중국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해경은 백령도 인근 레이더에 중국어선이 포착되자 해군과 협의해 해당 어선을 납포하지 않고 퇴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505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구에서 13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500명 이상 증가를 했는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월 18일 날 지금 31번 환자부터 시작한 건데요. 사실은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는 그 이전에 서울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29번 환자, 30번 환자도 서울에서 감염원 불명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서울에는 이런 확산은 없었습니다. 몇 명 물론 감염은 있었습니다만은 2월 18일 이 31번 환자가 무리로 떠오르면서 그 이후에 매일 2배씩 올라가서 오늘이 열흘째인데 50배 이상의 감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500이 넘는다는 그 숫자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 확산세가 직선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증가세, 즉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죠. 숫자의 정점이 아니라 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이 있어야 이걸 뭐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 토탈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확산세가 꺾이게 되면은
그다음에 감소가 되고 이거는 우리 방역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만연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우리 지금 방역 상황으로 네. 봤을 때는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보고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단순한 건 있거든요. 신천지 관계들을 지금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며칠간은 아마 꺾이지는 않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확산세가 숫자는 뭐 300~400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며칠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수를 이렇게 가면서 꺾이면은 토탈로 되는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지 몰라도 확산세는 꺾였다는 것은 방역망이 잘 들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당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천지 측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넘긴 그 신도들의 명단 연락처가 21만 2천여 명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이게 뭐 제대로 된 그 제출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교육생 등 신고되지 않은 제출하지 않은 인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어제 6만 5천여 명분의 교육생 명단도 추가로 정부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3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꺾이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전수조사라는 의미는 그 31만 명까지 네. 전수조사가 아니고 대구에 있는 환자로 의심되는 즉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9,300명 중에서는 이 음성이 나오더라도 또 언젠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빨리 막으면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외의 환자들, 네. 31명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문진 정도 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아마 체험만 가서 체온을 측정하려고 해도 그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재지가 다 확실하지가 않고 있다고 해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경찰관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 31만 명이라는 사람을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이 31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대구와의 관계가 있나, 거길 갔었던 사람이 있는가, 또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랑 네. 접촉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수사에 의해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을 31만 명을 어떤 일반적인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그 넘겨받은 신도들의 명단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문진을 하겠습니다만 발열이라든지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추가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구 교회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 80% 이상의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십니까, 교수님도? 글쎄요, 그 전체가 다 80%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9,300명인데 그중에 아마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82%가 나오는 것은 지금 나오는 이 결과들은 처음에 유증상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증상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다 분명히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으니까 80%지 지금 전체가 80%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신천지 측에서도 뭐 자체 조사를 했는데 증상이 있는 자신들의 신도들의 경우에 80%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오전에 1,000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 13명으로 늘었는데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70대 남성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상 부족, 의료진의 부족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74세 남자분으로 기저질환이 있었고 네. 심장 이식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확진을 받은 날짜가 방역당국에서는 25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번호를 보면은 26일에 확진자 번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실제 사망하신 거는 그 27일 날 새벽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럼 불과 하루 만에 확진받은 지 하루 만에 사망하시는 게 되는 건데 자가격리가 돼 있다가 너무 나빠지셔갖고 영남대병원으로 이송 중에 결국은 입원실 받지도 못하고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니까
이분들을 경증, 중증을 나눠야 되는데 네. 그 나누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저께 방역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보건소 직원 한 명이 16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직원은 의사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해서 경증, 중증을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판단이 돼서 이송을 한다 할지라도 병원 자체가 지금 병상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 이 지역에 병상이 없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옮겨서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된다 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만한 의료 인력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문제고요. 뭐 병상은 하여튼 그다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병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생겨도 병상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은 일단 판별을 하고 정 급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옮겨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대남병원의 환자도 부산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는 입원으로 끝을 내고 그런 환자는 적어도 나오지 않게끔 자가격리는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자가격리해도 네. 얼마든지 되는데 거기서 위험하신 분들은 바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에서 현재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병상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현재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 뭐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은 하죠. 네. 지금 왜 그러면 처음에 확진받은 사람들은 다 입원시키고 했으니까 그분들 중에는 거의 지금 뭐 완치돼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밖으로 빼고 그 병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가능하면은 다른 데 이송하든가 전원을 시켜서 입원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 지역적으로 좀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민간 의료기관인 네. 경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의 그 인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그걸 통제를 해서 그만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 병원도 빨리빨리 늘려서 근데 늘린다는 부분이 그 병원 안에 현재 입원해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전원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말이죠. 글쎄요, 서울 지역은 지금 뭐 답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은평성모병원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병원 자체를 코호트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네. 굉장히 대규모의 병원인데 여기를 지금 코호트로 하면은 일단 병원 하나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코로나19하고 일반 환자들하고를 동선을 떨어뜨리는 이 안심병원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그 병원 전체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만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1차, 2차, 3차 이 의료 전달 체계가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방역 당국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사를 빨리 해서 환자를 많이 찾은 거다. 감염이 많이 된 거다. 코로나19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말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검사만 8,200여 건, 확진자 505명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런 검사보다는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건수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4일까지 검사 대상이 1,017명. 첫 확진자 발생이 나흘이나 늦었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검사량도 더 많고 확진자도 더 많이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접촉선이 많잖아요.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망률에서 멈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파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한 사람이 4명, 6명을 전파한 것 같은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던 거죠. 매일 추가되는 환자들은 이미 감염됐던 환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새로 감염시켰을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주말 이후 한 번 더 고비가 찾아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4월 총선 날짜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원내 제3당인 신생민생당이 선거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오늘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민생당은 창당 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선 연기론을 꺼냈습니다. 3월 초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질병의 확산과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선을 연기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선거 연기를 공론화한 건 원내 정당 가운데 민생당이 처음입니다. 선거법상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총선 연기론을 펼 계획입니다. 원내 1, 2당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4.15 총선 강행 쪽입니다. 해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200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총선을 한 달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로선 선거 연기에 부정적입니다. 현 20대 국회 임기를 연장할 길이 없으니 21대 총선 연기도 불가능하단 겁니다. 입법부 공백 사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민생당은 20대 국회 임기 전에만 총선을 치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민생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확산세에 달렸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05명이 또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1,7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이 연달아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사회는 증상이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8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교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안에 강제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을 출발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 비행편의 승객들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7시간 동안 공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거나 전자비자와 도착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자국에서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입국 제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냈지만 법원이 어젯밤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에 맞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남미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나왔는데요. 이탈리아를 다녀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은 물론 남미 대륙 전체에서 처음 보고된 확진자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여행한 61살 브라질 남성입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집계한 의심 환자는 현재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남미 지역은 중국발 바이러스 영향권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무엇보다 중남미와 유럽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럽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리스, 북마케도니아에서 각각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최근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이들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처음 나온 확진자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과 접촉한 뒤 발열 등 관련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에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에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나와주시죠. WHO가 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또 이란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스위스 현지 시간 27일에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중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코로나19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결정적 시점이 왔고 지금 공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올바른 조처로 억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중국 광둥성에서 32만 개 이상의 샘플을 검사했지만 단지 0.14%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코로나19는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올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바흐 IOC 위원장이 어제 일본 언론과 한 말입니다. 전날에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제기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흐 위원장은 억측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치르기에 너무 위험하고 도쿄 조직위와 IOC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꾸는 것보다 대회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파운드 위원의 발언은 IOC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IOC는 예정대로 대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오늘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지원 사업 공고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붐을 타고 있는 1인 미디어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유통과 또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콘텐츠 기획안 가운데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그런 사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 대결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여야의 공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새 대결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청원의 참여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젯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
뭐 벌써 120만을 넘었고요. 네. 뒤이어 시작된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도 90만 가까이가 됩니다. 일종의 뭐 경쟁적인 구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 교수님. 안타깝죠. 저는 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뭐 저 영화 곡성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화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국민들이 다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닥친 최대의 감염병 사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내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식으로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심으로 뜻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정부는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그냥 그러면 두 사람 양진영과의 대립이다 하고 그냥 넘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0만이 탄핵과 관련된 건 1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이 찬성을 하는 의견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겸허하고 투명하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또 집단은 결국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당히 아주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때문에 그 국민들 간에 힘을 합치고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 편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모든 정파가 이 상황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잡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진영 대결 더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자성을 하고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오늘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좀 구체적인 결실들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편가르기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이 같은 진영 간 네. 대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죠. 정말 국민들이 단합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차 교수님이 또 이제 정부도 이제 국민들의 이런 불만을 또 촉발하는 부실한 부분, 부실 대응의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얘기하면 이게 양비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탄핵이라는 말을 누가 거론을 했는지 최근에 그 영향력에 관한 측면을 보면 바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뭐 인터뷰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가 제1당 다수당이 된다면 사실 과반에 육박한다면 모든 당이 과반을 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도상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그렇지, 정부 잘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지 하고 결집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도 일부 그래, 그런 의견에 나도 가세. 이렇게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100만이라는 수는 만만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에서 상당히 정부가 겸허하게 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론에 이제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론 제가 동의드린 부분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저는 정치권이 함께 자성해야 한다. 이건 옳은 말인데 그럼 누가 더 자성하고 네. 누가 덜 자성할 건지 책임론은 구분을 해줘야 한다. 그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나쁜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대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의견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대구 경북의 시민, 주민, 도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금 전에도 우리 의료 전문가 와서 말씀 주셨지만 네.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은 상당히 다녀와 본 의료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참담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확진은 됐는데 병원에 못 들어가는 분이 500명이 넘어가고 아마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이 오전, 오후 브리핑이 나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좀 총선 전에 빨리 터널을 돌파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 상황은 우선 대응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무총리가 내려가 있고 대통령도 이번 주를 변곡점으로 삼겠다고 엄명을 하신 만큼 정부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다음 주 정도라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확진이 계속 늘어날 상황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는 게 맞다. 일단 저는요. 평가는 끝나고 나서 받기로 하고 정부는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빨리 좀 이 승기를 잡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 외에 이 외통수거든요. 이건 저는 다른 뭐 어떤 변수도 없다. 그냥 정면 대결이고요. 결국은 코로나19를 언제 꺾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논쟁.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차 교수님. 저는 나름대로 정부의 그러니까 이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박능우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에게 있다는 식의 진단 자체는 저는 그는 진단 자체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란을 일으켰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설명대로 지금 4일 이후에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 중국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감염이 확인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일 이후에는 촘촘하게 방역망이 짜여졌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파가 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인들 집단적으로 돌아왔던 한국인들에 의해서 퍼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가장 큰 집단 감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신천지교회 이 감염원 자체가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지금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국회에도 석상에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100% 확신하는 듯한 말씀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관직이라는 것은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 걱정까지 다 감안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지금 감염병의 발생의 원인지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다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의 감정들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불규칙적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그날 국회에서 보여준 박능우 장관의 아주 고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질문 자체가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 의원들조차도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분들이 대변하고 있는 청이 만약에 국민들의 상당히 이 정부의 방역이나 대책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의 항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자세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데 대한 청와대 설명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으로 본다면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이 먼저고요. 그리고 코로나 3법이 당일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3법 통과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것에 좀 박수를 보내는데 박능우 이 장관의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걸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어서 홍익표 전 이 민주당 대변인도 사실은 대구 봉쇄 발언 설명을 구구하게 하면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봉쇄한다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봉쇄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 앞에 바이러스 봉쇄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걸 대구 봉쇄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과의 이후 백브리핑에서도 이게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지역 봉쇄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이건 면피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결국은 대변인직을 사퇴했죠. 근데 이어서 또 박능구 장관의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자, 중국인 입국 왜 안 하느냐? 좀 야당 의원들의 이 공세는 정치적으로 거셌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들에 의한 지금 확진이 더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처럼 단정적으로 들려버렸고요. 그것을 누구도 아마 옹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데 그다음에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박능우 장관을 방탄해 주는 거 아니냐. 네. 청와대 내용을 읽어보면 왜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1,766명 감염입니다. 그중에 중국인 감염자는 국내에서 11명이에요. 그럼 아직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을 꺼야 하는 큰 불은 대구 경북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인을 전면 입국한다. 자, 두 번째로 하루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1,000명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3,000명이에요. 그럼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국 금지하면 중국도 지금 5개 지역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는 그런 조치 취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상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국민의 불이익도 정부는 생각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중국을 봉쇄하면 중국은 한국인을 봉쇄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이익이 더 크고 누구의 어떤 실이 더 큰가? 이걸 고민해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이 백악관의 브리핑룸에서 자,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한국인하고 이탈리아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적절히 국가들마다 통제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하겠다. 이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보고 지금 이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별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구체적인 방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이야기는 너무 좀 개념적인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이게 불씨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를 좀 짧게 하고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1차 나왔습니다. 6선 의원, 5선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도 공천자들이 하나둘씩 확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차 교수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그러니까 경선 결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충격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선 의원, 5선 의원이 다 정치 신인들에게 졌다. 이건 말 그대로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신선하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공천관리위원회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애초 이야기했던 것이 시스템 공천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거의 100%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또 현역 의원들 중에서 20% 하위 20%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그러니까 그 수도권 다순 중진들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천 파동이나 잡음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다수가 이 지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민주당의 공천 실험 자체는 아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지금 2차, 3차 계속 경선이 나오는데 그 경선 결과도 이런 식의 그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1차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아요. 네. 최영일 평론가도 하십니까?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완전히 똑같고요. 한 가지 약간 제가 본 특이점을 보탠다면 청와대 출신, 이번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뭐 60명에서 70명까지 사실 다 출마 의지를 밝히고 좀 참여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된 건 아니고 일부 되고 일부 떨어지고 하는데
청와대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 민주당에게는 누가 되고 안 되고 지역구의 이제 공천 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실제 본선 전쟁에서 의석 전쟁에서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은 대통령 지지율과 청와대의 어떤 이제 정책에 민주당이 좀 의존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청와대를 떼고 자력으로 치러야 되겠구나. 거기서는 좀 당 지도부가 경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 간의 새 대결 양상 그리고 여야의 총선 대진표까지 저희가 오늘 짧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3번째 사망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매일매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을 다시 연결해서 밤사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 소식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보통 오전 8시쯤 새로운 확진 사례가 전해지는데 지금은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네, 어제 대구 확진자만 1,100명 선을 넘어섰잖아요. 경북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확진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어제 하루만 대구에서 422명 하루 확진자 수로만 최대치입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 중엔 공무원과 의료 관계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805번 시내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도 28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대구 1,132명, 경북 335명입니다. 두 곳을 합치면 모두 1,477명입니다. 네, 이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 판정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31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인 1,1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반영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려울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는 다소 완만해질 걸로 봤습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증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 할머니가 다녀간 뒤에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확진자도 추가됐고요.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 할머니가 경북에 다녀간 뒤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살과 4살 두 아들입니다. 대구에선 공무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청 별관 건설본부와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 도시철도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확진자만 모두 20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동훈 기자, 밤사이 부산에서도 추가 확진자 소식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밤사이 부산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 3명이 나와서 부산 전체 확진자는 61명이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병원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나눔과 행복 병원입니다. 병원 내에서 2차 감염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건물 5층에서 물리치료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6층 간호조무사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2사람은 각자 일하는 층에서 따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산시는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역학조사 중입니다. 네, 앞서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눔과 행복병원,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일부 층만 격리가 된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병원은 건물 3층에서 9층까지 모두 7개 층을 사용을 합니다. 부산은 2개 층을 폐쇄하고 층 간의 이동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5층과 6층에는 환자와 직원 등 130명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병원 내의 다른 공간은 평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외래 진료를 다음 달 9일까지 중단했습니다.
네, 부산시도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은 모두 14,500여 명입니다. 어제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먼저 자가격리를 권유를 하고 2주 동안 하루 2차례 전화를 걸어서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부산시는 경찰과 함께 신도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신천지 신도 추적을 위해서 28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에 신천지 신도 전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에 전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대 7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6도, 전주와 대전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이 서울 1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05명이 또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1,7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을 출발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 비행편의 승객들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7시간 동안 공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거나 전자비자와 도착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자국에서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입국 제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냈지만 법원이 어젯밤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에 맞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주말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